숙제가 어디였더라? 확인해보자. 에세이 6번 워크북 모의고사 변형 문제. 혹시 모의고사 변형 문제는 다 하셨나요? 전해주셨나요? 오케이. 오늘 그 자료들 다 받으셨죠? 에세이 7번이랑 그 다음에 그 올림푸스 1 그 변형 문제 드렸습니다. 그 지금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에세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조금 고민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에세이에서 일단 전에 어법으로 나올 만한 지문들도 몇 개 좀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대부분 에세이에서는 이제 일치 쪽이나 아니면 어휘 쪽, 이쪽으로 이제 좀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쪽을 좀 위주로 좀 변형 문제를 좀 제작을 해볼까 일단은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에세이 부분에 대한 유사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유의어를 제가 좀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요거는요. 네, 그래서 유의어 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유의어에 대한 어떤 이제 또 문제가 또 필요하겠죠. 그거를 이제 제가 일단은 이번 주 중에 좀 마무리를 해서 제가 좀 빠르면은 한 토요일 정도 이때쯤에 여러분께 좀 테스트를 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숙제 부분 먼저 검사를 좀 할게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못하신 분 없으시죠? 재민이 다 못했어요? 얼마나 남았어? 반 정도? 그거는 이번 주 중에는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올림푸스도 이제 변형 문제가 나왔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나가는 올림푸스나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변형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변형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어쨌든간 올림푸스를 포함해서 변형 문제가 마무리가 돼야 다음 주에 제가 좀 첨삭 지도를 할 때 그때 좀 여러분이 질문을 좀 하실 수 있을 테니까 풀이는 이번 주 중에 좀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에세이 6번 그 워크북만 좀 검사를 하겠습니다. 휴대폰은 꺼내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알겠지? 좀 더 어땠어요? 알겠습니다. 못한 부분은 마무리해야 돼. 저기 뭐야 수행평가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민이 아까 말한 거. 그거는 내일 해야 되는 수행평가 있어요? 내일까지? 밤마다 다르지 않나? 또 수행평가 있어? 바쁘구만 바빠. 또 뭐뭐 있어요? 수행 남은 거? 수학 말고? 한국사, 수학 이렇게 두 개? 일단 알겠습니다. 네. 못한 부분은 목요일까지 해오시고. 자 일단은 우리 남은 거를 좀 얼른 해야겠죠? 엥? 뭐야? 왜 반대로 나오지? 에세이 5번 하겠습니다. 그 7번을 이제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뭐 진도를 나가셔서 알겠지만 진도는 다 나간 거죠? 그럼 학교에서는? 아니에요? 뭐 남았어요? 7-1번까지 한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에세이 7번을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지문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진도가 약간 좀 빡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적어도 5번은 최소 끝내줘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7번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The most compelling argument against air travel.
항공 여행에서 이제 against는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이랍니다. 이 컴펠이 원래 강요하는 거거든. 그래서 강요하는 주장, 강력한 주장은 대절 이하인데요. That i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environment. 그래서 그것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항공 여행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이 뭐다? 항공 여행이 바로 환경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첫 문장이 주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를 주제로서 잡고 봐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주제는 무엇이에요? 항공 여행은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주제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요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니까 사실은 요지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항공여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항공여행이 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그 근거가 필요하겠네. 그래서 그 근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씩 볼게요. Air transport, 항공 운송은 is a chief source, 주된 원인인데요. Of pollutants and greenhouse gases, 오염물질들과 온실가스의 주된 원인이랍니다. Especially, 특히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의 주된 원인이랍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이 carbon dioxide를 가리키는 거거든. 그래서 이산화탄소니까 3인칭 단수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단수형 동사 stays가 나온 거야. 그리고 그것은 stays in the atmosphere. 자, 대기에서 머물러 있답니다. For up to 2 centuries. 얼마나 동안? 2세기 동안이래요. 근데 up to니까 뭐뭐까지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2세기까지 동안이니까 무려 200년만큼이나 대기 중에 머무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has implications for global warming.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암시를 가진답니다. 됐어요? 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암시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지구상의 이 대기층에 그 이산화탄소가 200년이나 머물러 있고 이것 자체가 뭘 의미한다? 지구 온난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보자면 to assert their conscience. 자, 여기서 우리가 conscience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달랜다는 거는요, 약간 의역을 하자면 양심을 좀 그나마 양심을 지킨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을 그나마라도 좀 달래기 위해서 airlines like British Airways and Cathay Pacific. 그래서 영국 항공과 Cathay Pacific과 같은 그런 항공사들이 뭘 사용하냐면 various emission reduction. 그러니까 다양한 emission reduction이니까 emission은 이제 방출하는 거죠. reduction은 감소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공해물질 방출에 대한 감소라던가 renewable energy methods라든가 뭐 재생에너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한답니다. But 그러나 really the most effective method,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is to minimize environmental damage. 그러니까 환경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게 당연히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뭐 함으로써 by exploring alternative modes of transport. 그래서 대체 교통 수단을 알아봄으로써. 그렇죠? 특히나 어떤 거다? To destinations that are relatively nearby.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가까운 목적지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좀 대체 수단을 좀 탐구해 봄으로써 좀 환경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사실 요 버 뒷내용 있잖아요. 요 부분. 에이, 맨날 풀어줘. 이 버 뒷내용. 요 부분도 사실상 뭡니까? 아까 말했던 이 요지와 좀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지. 됐어요? 그러니까 항공 여행은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에 대한 근거로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왜 항공 여행이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가? 그에 대한 근거를 한 번씩 알아보자고요. 지금까지 읽었던 것 중에서. 자, 다시 한번 보자면 다시 한번 보자면 위쪽에서는 지금 이제 항공 운송이 뭐 온실가스나 이산화탄소의 주된 원인인데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첫 번째로서 얘기한 거는 이산화탄소 배출이죠.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근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최소화하고자 이제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뭐 배출 감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고려를 하는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대체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라는 게 이제 요지이지만 또 동시에 뭐가 되는 거냐면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시한 게 뭐야? 요거잖아요. 요거. 대체 교통수단을,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는 대체 교통수단을 사용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문제점이라고 이제 만약에 본다면요, 해결책으로서 제시한 게 무엇입니까? 근거리는 대체 교통수단을 사용하라는 거죠. 수단을 사용하자. 왜 이렇게 잘 떨어지지? 내 힘을 많이 주나? 자, 어쨌든간 근거리는 대체 교통수단을 사용하자라는 게 해결책으로서 제시한 겁니다. 해결책 제시한 거죠. 자,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Given these adverse effects. 자, 이런 부작용들을 고려해 보면, 여기서 given이라는 게 뭐를 고려해 보면이라는 뜻인데, 얘들아 우리가 한 단어로 considering이라는 형태로 쓸 수도 있어요. considering 뭐를 고려해 보면, 여기서는 I 인정을 쓴다. given은 PP형이고. 다시 이런 부작용을 고려해 보면 the least travelers can do. 자, 여행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바로 투부정사이다. to rethink니까 다시 생각하는 것, 다시 고려하는 것, 즉 재고하는 것이랍니다. 뭐를? Their travel patterns and habits. 그들의 여행 패턴과 습관들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여행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랍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문장에서 말하는 거는 앞에서 말했던 여기서 그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탐험해 보라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죠. 왜냐면 이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뭐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우려된다던가 뭐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항공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뭔가 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여행하는 패턴이나 습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거겠죠. 근데 다시 한번 이거를 재고해 보라는 것 자체가 대체 교통수단을 생각해 봐라 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요 문장과 요 내용이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똑같은 내용이란 거예요. 똑같은 내용. 그러면은 보통 이런 부분들이 빈칸 시험으로 잘 나와요. 됐어요? 그러니까 둘이 말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잖아. 그렇죠? 대체 교통수단을 사용한다는 게 뭔데요? 그들의 패턴이나 습관을 바꾸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빈칸으로서 출제되기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빈칸으로서 골라라, 선생님이랑 뭘 내겠냐라고 한다면 저는 두 번째 거. 왜냐면은 위에 거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단서가 좀 나와 있거든요. especially 어쩌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바로 답을 고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빈칸으로 출제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지금 필자는 계속해서 뭔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패턴은요, 지금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Furthermore, 게다가 they're having rising. 자, 뭔가 증가되고 있답니다. Health concerns. 자, 어떤 건강의 우려들이요. Linked to air travel. 그러니까 항공 여행과 관련된 건강에 대한 우려가 또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건강에 대한 우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또 두 번째 문제점이 되겠네. 아까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주제가 하나 나왔는데, 근데 두 번째 주제로서 얘기를 한 거죠. 즉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럼 문제점 1번이었고 새로운 문제점을 제시한 거네요. 문제점 2번이 나옵니다. 자, 문제점 2번은 무엇이다? 항공여행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점이에요. 건강상의 문제점.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글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게 여기까지가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문제점 나오고 그에 대한 근거가 짤막하게 나오고 근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우려된다는 것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근거리는 대체교통수단을 사용하자 이러고 그냥 끝났거든요. 자, 근데 새로운 문제점으로서 이제 건강상의 문제점이 또 나올 수 있다라면서 새로운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것인가? 얘는 이제 문제점이라고 쓸게요. 얘도 문제점 2번이죠. 자,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Aside from health hazard. 자, aside from은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이외에도 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그래서 건강상의 위험 외에도 자, like the increasingly common occurrence of deep vein thrombosis. 여기서 이제 단어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보자면 여기서 일단 occurrence는 occur의 이제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발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deep vein thrombosis라는 게 아마 그 별주 단어로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였죠? 그 심혈전증이었나? 아마 뭐 그걸로 나왔던 걸로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흔해지는 심혈전증의 발생과 같은 그런 건강상의 위험 외에도 during long haul flight라고 나와 있죠. long haul flight 하면 그냥 장기간의 비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장기간의 비행 동안에 심혈전증의 발생과 같은 그런 건강상의 위험이 있대요. 자, 근데 그거 외에도 air travel patterns. 자, 그 항공 비행 패턴이 have exponentially increased.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왔답니다. 뭐를요? The transmission rate of infectious disease요. 그래서 감염성 질병의 전염률을 증가시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거가 나온 거죠, 지금.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짤막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그 심혈전증. 그 정확하게 써야겠네. 장기간의 비행으로 인한 장기간의 비행으로 인한 심혈전증이라는 거는 뭐 사실 중요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질병의 어떤 뭐 질병의 증가, 그냥 질병이라고 좀 퉁쳐서 얘기할게요. 이런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다? 감염의 이제 전염률이 또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의 감염률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니 비행기를 타는데 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됐죠? 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자, given이라는 게 또 나왔죠? 아까 말했다시피 considerin이랑 같은 의미가 됩니다. Given the increased volume of air travel. 볼륨은 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늘어난 양의 항공 여행을 고려해 보면 there are threats. 위험들이 있답니다. 어떤 위험인가? 이런 위험들. Of highly contagious virus이니까 아주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전염병의 감염률 증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죠. Spreading from country to country because people fly.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행을 하기 때문에, 즉 항공 여행을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나라로 퍼져나가는 그런 전염성 있는, 매우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아니 전염병의 감염률이 왜 증가하냐고 비행기를 타면은 아니 비행기에는 각국의 나라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또 각자 여러 나라로 이제 흩어지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비행기를 탔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이 전염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또 각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돌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염병의 감염률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Let us. 자, 우리 뭐뭐 하자. Not forget. 잊지 말자. 사스와 신종플루를 잊지 말자. 뭐 사실 잊을 수가 없죠. 우리는요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그렇죠? 자, 이어서 항공 여행은요 주된 contributor 원인이랍니다. 어떤 원인이냐? To newly emerging infections. 새롭게 나타나는 감염에 대한 주요한 원인이랍니다. That can potentially spark off pandemics. 팬데믹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란 뜻이에요. 엄청나게 길죠. 팬데믹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란 뜻인데요. spark off는 cause예요. cause, 유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잠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롭게 등장하는 감염에 대한 주된 원인이 바로 무엇이다? 항공여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코로나도 저 항공여행으로 인해서 퍼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작년 그 1월 1일부터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었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퍼진 거는 2월 중순경이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그 출입국 심사를 할 때 이제 중국에서 뭐 넘어오는 사람은 이제 뭐 받지 말아라 막 이런 이제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받았다가 뭐 처음에는 2명인가 있었다고 하죠. 코로나 감염자가. 그게 지금 이제 지금 3,000명, 2,000명 뭐 이런 단위로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의 시초가 뭐였다? 에어 트래블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 건 전부 다 무엇입니까? 주된 소재는 항공여행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소재는 항공여행이야. 근데 항공여행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점. 이거죠. 이게 딱 글의 소재잖아요. 근데 이 부정적인 게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읽은 거 기준으로. 첫 번째는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좋지 않다라는 점. 두 번째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결하자? 아니 항공여행을 이걸로 인해서 이제 환경오염이 생기면은 지금 이 항공사들은 만약에 얘네가 이제 항공사를 접는데 그럼 얘네는 부도나고 다 굶어 죽으라고?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니까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사용한다며. 근데 지구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뭐가 제일 좋다? 대체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필자는요. 그리고 또 하나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결책을 제시하진 않았는데 해결책 비슷하지 않겠냐 얘도? 이용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일단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until we know more, 우리가 더 많이 알 때까지 뭐에 대해서 effective detection of disease, 질병의 효과적인 발견에 대해서 그리고 preventive mechanisms, 그러니까 예방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될 때까지는 항공여행은 should be viewed. 여기서 view라는 거는요 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라 나오는가? 검증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뭔가를 검증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항공여행은 검증되어야 된답니다. with caution, 어떤 주의를 가지고, 즉 주의 깊게 검증돼야 된다는 거죠. rather than be actively encouraged, 적극적으로 장려되기보다는요.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지금 이 장기간의 비행으로 인한 질병 증가, 심혈전증에 대한 거는 사실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근거로서 지금 주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건 대부분 전염병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항공여행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전염병이 더 퍼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효과적인 발견 그리고 예방 메커니즘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될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항공여행을 자제하자. 그냥 이거죠 뭐.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해결책이겠네요. 해결책. 됐죠? 이러고 문장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해결책. 자리가 좁다. 자, 마지막 문장을 이제 기반으로 좀 보자면요. 즉, 질병에 대한 해결책이 등장할 때까지, 이 정도로 그냥 좀 줄여서 얘기할게요. 질병 치료라고 할게요. 질병 치료에 대한, 좁아. 자,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항공 여행을 자제하자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주의 깊게 검증되어야 된다라고 말해갖고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기서 항공여행이 주의 깊게 검증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 말과는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제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버전으로 말하자면 항공여행을 아예 막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검증돼야 된다는 게 본문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탑승자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제대로 확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코로나 버전으로 말하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체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결국 그게 연결되는 게 자제한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rather than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rather than 이하를 보면은 적극적으로 권장되기보다는 이라고 나왔잖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야? 아, 비행기 타라 이 소리잖아.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반대말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타지 말게끔 하자. 이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자제한다는 쪽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내용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글의 패턴이 명확하게 보이죠? 주제, 근거, 해결책. 그러니까 문제점, 근거, 해결책, 문제점, 근거, 해결책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은 다 합치면 결국 이거예요. 다 합치면. 그러니까 다 합쳐서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 항공여행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으니까 되도록 항공여행 대신에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필자가 말하고 싶은 요지야, 요지. 됐어? 저 글 전체의 요지가 뭐라고? 되도록이면 항공여행 대신에 대체 교통수단을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서 환경오염 유발을 줄인다라는 점과 건강상의 문제점을 줄인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이 우리 에세이 5번 같은 경우는 변형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저는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순서 문제를 출제해도 돼요. 순서 문제. 왜냐면 주제, 근거, 해결책, 문제, 근거, 해결책, 문제, 근거, 해결책 지금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각 패턴별로 순서로 문제를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일부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순서 문제로 출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출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은 명확하게 problem and solution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지에 관련된 걸로 문제를 출제하기도 좋습니다. 글 전체의 요지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부분만 잘라서 요지 또는 이 부분만 잘라서 요지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즉 요지로서 출제하기가 좋다는 거죠. 변형 포인트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지. 제가 봤을 땐 이게 가능성 제일 높아요. 요지가 가능성 제일 높습니다. 요약으로도 출제할 수 있어요. 요약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둘 다 가능성 높고요. 그 다음에 순서 쪽. 순서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약간 좀 낮습니다. 왜냐면은 지문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요지는 아까 전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요약문을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소재 내용 그리고 각각의 문제점을 합치면 요약문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까요? 자, 아직은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쓰실 때 어떻게 이제 완성을 하면 되냐면은 소재가 결국 항공여행은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항공여행은 덜 권장되어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주된 소재죠. 그에 대한 이제 문제점으로서 얘기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환경 오염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합치면 이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환경오염에 대한 거를 조금 구체화해서 써도 됩니다. 이 환경오염에서 주된 얘기를 한 게 뭐였습니까? 이산화탄소 배출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산화탄소 배출.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에서 제일 이제 심하게 다룬 거예요. 심화돼서 다룬 거는 전염병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이라 써도 되고 아니면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오염으로 쓸게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건강상의 전염병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뭐라고 할까 좀 줄이기 위해서 항공여행은 덜 권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요약이죠. 됐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요약문을 작성을 할 때는요. 주제와 부연 설명이 조금 같이 들어간 버전이 요약문으로서 쓰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글은 소재, 문제점, 해결책, 문제점, 해결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네. 지금과 같이 이제 이렇게 쓴 거고요. 사실 요약문을 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버전이 많습니다. 해결책으로서 제시한 것들을 활용해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오염 문제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대체 교통수단을 근거리는 대체 교통수단을 사용하자. 이러면은 이 부분의 요약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 부분의 요약을 하고 싶다면요, 심혈전증과 같은 또는 전염병과 같은 그런 건강상의 문제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질병 치료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한국 여행을 자제하자라는 게 이 부분의 요약문이 또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요지나 요약 쪽으로 출제하기가 되게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어법으로서 낼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혹시 어법 포인트나 어휘 포인트가 있다면 체크해보고요. 어법 포인트가 있다면 제가 빨간색으로, 어휘 포인트가 있다면 파란색으로 제가 체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려도 돼요? 이거 다 썼어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첫 문장은 주제이기 때문에 어휘로 낼 만한 거는 사실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어법도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어디 보자. 역시나 이제 어법으로서 제일 내기가 좋은 거는 여기죠. 관계대명사의 계속형용법과 이제 동사가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병렬 구조도 출제할 수 있겠죠. 어휘로 출제할 만한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는 근거에 대한 설명 부분이기 때문에 어휘로 출제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법이나 어휘로 출제할 만한 거.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assuge라는 표현은 어휘로 출제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minimize 최소화한다는 거. 그 다음에 alternative도 어휘로 출제할 만하고요. 지금 어휘예요, 파란색은요. 네, 뭐 요 정도? 요 정도가 될 것 같고, 어법으로 출제할 만한 건 여기 스위치. 앞에 나와 있는 destinations를 수식하는 거니까 복수형입니다. 혹시 착각할 수 있거든요. transport를 수식하는 걸로. transport가 아니에요. destination을 수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딴 거는 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 저 기분 같은 경우가 간혹 가다가 어법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분이 두 번 나왔잖아. 아까 말했던 considering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점. 기분 또는 considering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을 출제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rethink 부분입니다. 이게 조금 모호한데 학교에서 이렇게 출제할지 잘 모르겠네. 이거를 그냥 rethink로 써도 되거든요. 동사 원형으로 써도 돼요. 투부정사로 써도 되고 동사 원형으로 써도 되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좀 미리 말할게. 이거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리 내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얘가 어법으로 나왔고 그리고 여기 rethink 부분으로 동사 원형으로 쓰여 있다. 그럼 일단 보류해 두세요. 알겠죠? 보류해 둔 상태로 다른 보기를 봤는데 다른 보기에서 어법상 어색한 게 있다. 그럼 그거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rethink 써도 돼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학교에서 출제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안 된다라고 출제하는 학교가 종종 있더라고요. 원래는 됩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가능은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어법으로 또 출제할 만한 거. have been rising. 뭐 rising 정도? 이 녀석 그리고 have 두 가지 다 출제 가능합니다. have 같은 경우는 스위치 때문에 그런 건데 주어가 concerns 복수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have로 쓴 거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rise라는 거는 원래 상승하다 올라가다 자동사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못 쓰죠. 그 다음에 또 볼만한 거 다음 문장에서 보자. 어법이나 어휘는 볼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휘는 없고요. 어법적인 거를 좀 볼게요. 어법도 볼만한 거 없습니다. 여기는. 네. 뭐 굳이 하나 따지면 여기 이제 능동형 쓴다는 거, 파리스티 능동형. 그러니까 수동형을 쓰지 않는다는 점, 이 패턴이 증가시킨 거야. 이것을. 됐어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도 있으니까 능동을 써야겠죠. 뭐 요 정도 되겠습니다. 굳이 찝자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기분 아까 나왔었죠? 한 번 더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보자. filing, spreading. 네, 뭐 요 정도 되겠습니다. 어휘로 출제할 만한 거 안 보입니다. 어법만 지금 보이네요.
given 아까 말했던 거. highly는 요 녀석을 수식하고 매우 이렇게 해석하죠. high로 쓰면 안 됩니다. high와 highly는 다르죠. 그렇죠? high는 높게, highly는 매우. 그러니까 매우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가 맞으니까 매우 highly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spreading, ing 형태를 쓰는 이유. spread가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냥 퍼지다라는 뜻이야. 퍼지다. 얘 자체가 퍼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pp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ing형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문장 없고요. 아니, 이렇게 안 내려가. 그 다음 보자. emerging newly랑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애매하네요. emerging도 일단 체크해 둘게요. emerging은 좀 낮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newly가 이제 부사잖아요. 부사니까 지금 형용사인 emerging을 수식하는 거고, emerging이 형용사로서 infections를 수식하는 거거든요. 명사를요. 그래서 전치사 to에 대한 명사로서 infection이 나온 거죠. 여기 뭐 동명사 이런 거 아닙니다. 등장하는, 나타나는 분사예요. 분사. 그렇죠? 그 다음에 어법이나 we know more about 요 부분이겠네요. 여기 be actively encouraged 요 정도. 여기서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게 be를 쓴다는 거거든요. 동사 원형을 지금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파란색으로 썼네. 죄송해요. 어휘 아니에요 이거. 어휘라서 파란색으로 체크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be를 써야 되냐 being을 써야 되냐 이러면서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then이라는 것은 병렬 구조를 만들어주거든. then이라는 것 자체가 and나 but뿐만 아니라 then이라는 녀석, 즉 비교 구문도 병렬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가 비교되고 있는 건 얘잖아요. 얘. 그렇죠? 그러니까 권장되기보다는 검증돼야 된다. 즉 앞에 나와 있는 검증되다라는 be viewed와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be라는 동사 원형을 썼으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be라는 동사 원형을 쓴 거야. 병렬 구조니까. 됐죠? 그러니까 be라는 형태를 써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수동태를 쓴다는 점. 됐죠? 수동태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해석상으로도 권장된다라는 게 맞으니까. 근데 오히려 중요한 거는 여기 동사 원형인 be를 쓴다는 점. 요게 좀 포인트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어법 포인트는 그래도 꽤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가 찍어드린 어법 포인트가 엄청 어려운 어법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지문을 어법으로 만약 출제하겠냐라고 한다면 저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지문이 아까워. 너무 출제할 수 있는, 다른 걸로 출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맘만 먹으면 빈칸으로 출제를 해도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지나 요약으로 출제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 구성상. 이런 구성이 딱 요지로 출제하기가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에세이 5번은 그래서 이 두 덩어리 각각의 요지, 전체의 요지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글을 좀 학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세이 5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받으신 에세이 7번을 바로 갈게요. 에세이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이 조금 길어서요. 제가 이제 그 7-4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기업으로 얘네 프린트 상으로. 그래서 자습서를요 제가 내가 다 만들고 나서 생각났어요. 자습서를요 따로 찍었어요. 제가 컬러로. 죄송해요. 다 만들고 나서 내가 생각났다. 쏘리 따로 줬어요. 따로. 자, 어찌됐든가. 그래서 그 에세이가 7-4까지인가가 있는데 지문이 이제 워낙 길다 보니까 좀 표시를 좀 해놨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어떤 표시냐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슬래시 2개로 끊겨 있는 거 있죠. 저기 보이시나요? 여기 앞에? 이렇게 앞에 슬래시 2개가 끊겨 있는 게 이제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7-1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앞까지가. 여기서부터 7-2 내용이 시작되는 거. 됐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When the gamers go bad 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제목부터 벌써 부정적인 어감이에요. 자, 그러니까 좋은 게이머가 나쁘게 될 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7-1을 봤다고 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글에 대한 소재는 결국에는 게이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게이머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게이머가 아니고요. 그냥 게임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말 그대로. 그냥 우리 다 게임하니까. 그래서 게이머에 대한 얘기이고요. 역시나 이것도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에세이도 그렇고 모의고사류의 글도 그렇고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그냥 통념적으로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글을 많이 씁니다. 또는 통념적으로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글을 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게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에 대해서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좀 얘기를 한다. 이 작가의 스탠스가 좀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번 7-1까지 시간이 좀 애매하네. 7-1까지 하고 쉴까? 아니면 지금 쉬고 쭉 할까? 알았어.
대충 먹었어. 밥은 저녁 먹을 헐. 대박이야. 너 아직도 안 먹어봤냐? 오늘 아침부터 좀 부모 앞에서 애들이랑 갔다가 슬리퍼가 이렇게 딱 이 사이에 낀 거야. 그래서 애들 뒤에 있는데 막 길막하고 넘어지고 그일도 있고 무슨 발표도 안 하고 내일 오늘 좀 내일 좋은 일 있을 거야. 난 그걸 몰랐단 말이야. 모르고 그러고 다 했어. 언제? 오늘. 그래서 집 와서 알았어. 학교에서 계속 그러고 다니고? 맞아. 그게 말 안 해주냐? 애들도 몰랐대. 아프겠다. 아픈 건가? 장을 아프냐? 아니. 별로 안 아파. 배 아프지 않아? 배? 그 집에서 계속 오늘 2교시에 좋기가 좋겠다. 너무 하고 있어. 아니 근데 병원에 진단을 떼야 되잖아. 씨, 그걸 40분 기다렸어. 내일 수학 있고 국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목요일날 한국사 배우책 검사. 그 검사한다고? 근데 우리 그거 쌤 점수만 안 들어가거든. 밤을 못 채웠는데. 얘는 누구누구 병이지? 약간 이제 경기 패드립. 우리 아무도 안 나온다고. 우리 반에서 졌거든? 몇 번이나 했는데? 3반. 응. 근데 부산서 올라가서 쌤 졌다고 딱 픽고 사줘. 많이 나왔었는데. 그냥 그 인원들. 우리 진짜 아무도 없냐. 아니 누가 모레는 재밌잖아. 아 저기는 진짜 재미하나도 없어. 없다고? 왜 이렇게 그- 시끄러워? 그 성지호랑 우리가 남자들 맨날 다른 회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IM을 냈거든? 근데 그 우리만 여자애가 그 쌤한테 말한 거야. 그래가지고 성지하고 걔네 쌤한테 불려가지고 다른 애들 이름 안 부르면은 진주샷 쓴다 그랬는데 결국 안 부르고 진주샷 쓴. 오. 근데 그 여자애가 오늘도 반에서 걔가 시끄럽게 하니까 계속 쳐다보는 거야. 걔를 진짜 이러고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너네 담임쌤 좀 귀여워. 잘 그래. 조각이야. 잘들 쉬셨나요? 자, 봅시다 이제. 아 잠깐만. 필 하나 넣어줄게. 소리. 저거 잘 되고 있나? 오케이. 자, 봅시다. 바로 갈게요. 첫 문장부터. At first glance. 자, 처음에 어떤 보기에는 the benefits of video gaming. 자, 비디오 게임의
이점들이 may appear to 부정사하면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죠. 보일 수도 있답니다. To outweigh the ill effects.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대요. 비디오 게임의 이점들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에서 어떻게 잡고 있냐면은 이점이 나쁜 점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러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럼 이거 뭐야? 통념이야, 통념. 됐어? 그럼 통념이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반박이 나와야 되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일단 이어서 볼게요. long understood. 여기서 understood가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long understood부터 해갖고 여기 끝까지가 분사구문 문장이 된다. 자, 오랫동안 이해되어 왔대. 뭐로?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그래서 발전을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요. 어떤 발전인가? of hand-eye coordination and problem-solving skills. 그러면 coordination은 협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손과 눈의 협응력 그리고 문제 해결 기술 됐어? 이런 거에 발전에 기여해 온 것으로서 오래 이해되어 오면서 routine time 일상적인 시간인데 spent playing video games. 자, 여기서의 spent는 보내진 수동태로 쓰인 거야. 그래서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보내진 일상적 시간이 has also been shown. 또한 보여져 왔답니다. 뭐 하는 것으로 보여졌는가? To increase the ability.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어떤 능력을? To process information quickly and accurately. 자,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보여져 왔다고요. 그렇죠? 즉, 앞에 나왔던 통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점들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어떤 측면에서? 일단 비디오 게임을 하면은 결국 사람들이 뭔가 이제 손과 눈에 대한 협응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특정 정보에 대해서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증가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Research also suggests. 자, 연구는 또한 suggest 한답니다. 시사한대요. 계속해서 비디오 게임의 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자, 뭘 시사하는가? 대절 이한데 playing video games. 자,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이 향상시킨대. 뭐를? Visual and spatial memory를요.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기억력을 증가시키고요. Improves. 증가시킨답니다. 또 performance를요. 어떤 수행 능력을. On tasks requiring divided attention. 분할된 주의를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수행 능력이래요. 됐어요? 여기서 분할된 주의를 요구한다라는 거는요. 어떤 역할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제 각자 저마다 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져 있는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주어진 역할에 대한 어떤 수행해야 되는 어떤 업무가 있겠죠. 그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향상된다라고 또 연구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할당된 어떤 역할에 대한 능력치가 올라간다. 됐죠? 이게 계속해서 비디오 게임의 장점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se benefits 이러한 장점들이 should not be overlooked.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게이머 부정적. 그러니까 초반에 통념으로서 제시를 한 건 무엇이다? 비디오 게임의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디오 게임의 이점. 자, 그 통념에 대한 근거가 나온 거죠. 그 통념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거죠.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무슨 뭐 어떤 정보 처리 능력이 이제 증가가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 근거로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 두 번째로서 이제 얘기한 건 무엇입니까? 시각 공간적, 즉 시공간적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시공간적 기억력 상승시킨다. 세 번째로 얘기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수행 능력, 과업에 대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됐나요? 이 세 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해갖고 비디오 게임이 좋다라는 쪽으로 통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however가 나왔네요.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반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 다음부터는요 쭉 비디오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반박이 나오는 거죠. 반박 제시.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Parents and gamers. 자, 부모와 게이머들은 그들 스스로 must be made, 만들어져야 된대. aware, 인식하도록. 뭘 인식하도록? of the real risks.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인식하도록 만들어져야 된대. 어떤 위험인가? presented by video game and internet addictions. 비디오 게임과 인터넷 중독에 의해 제시되는 진정한 위험성.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비디오 게임 자체는 좋다 이거야. 됐어? 그런데 비디오 게임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중독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중독되는 거. 됐어요? 자, 그러면은 단순히 아까 우리가 이제 3번에서 읽었던 지문과는 약간 다릅니다. 게이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게임 중독이겠네요. 게임 중독.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됐죠? 자, 그래서 이 반박으로서 제시하는 건 무엇이냐? 게임, 이제 인터넷은 뭐 부수적인 얘기니까 뺄게요. 그래서 게임에 대한 중독이 이거는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중독은 문제가 된다. 즉 적당히 하면 괜찮다 이거죠. 바꿔 말하면 적당히 하면 괜찮아 이런 이점들이 있어. 하지만 이거에 너무 빠지는 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All not currently recognized. 자, 현재 인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사구문이에요. 주어가 빠져있죠. 자, 뭐로 인식되지 않았는가? As a mental disorder. 그러니까 정신장애로서 인식되지 않았답니다. 뭐에 의해서? 많은 심리학 협회에 의해서 정신장애로 인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게임 중독은 can profoundly impact. 자, 심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답니다. 젊은 사람들의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웰빙이에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비디오 게임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게 좀 모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글의 제목으로서 비디오 게임의 장단점이라고 한다면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답이 될 수도 있고 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디오 게임의 장점과 단점을 일단은 둘 다 말하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디오 게임 그 자체의 단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디오 게임 중독의 단점을 말하는 거예요. 중독의 문제점.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글은요 비디오 게임의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제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글은요 요지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요약 쪽이 조금 더 출제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읽은 것만으로 기반으로 했을 때 요약으로 출제한다면 어떨까? 비디오 게임이 이런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너무 심하게 빠지는 것은 여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약문으로서 출제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중독이 키워드예요. 비디오 게임 중독 아시겠죠? 자, 이어서 갑니다. Often referred to as a clinical impulse control disorder. 자, 종종 뭐로 불리는 거냐면요. 임상 충동 조절 장애라고 불리는 이 비디오 게임 중독이라는 거는 has been compared, 비교되어 왔답니다. 뭐랑? compulsive gambling이랑. compulsive gambling, 뭔가 충동적인 그런 강박적인 도박이라고 되겠죠. 강박적 도박에 비유되어 왔는데요. 자, 이어서 보자면 여기 그 정신과 의사인 마이클 브로디라는 사람에 따르면 그것은요 satisfies the two major criteria. 자, criteria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복수형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의 주된 기준을 충족시킨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임상 충동 조절 장애, 즉 한마디로 말하면 비디오 게임 중독이죠. 자, 어떤 기준이냐? That define addictive behaviors. 중독적 행동을 정의하는 두 가지 주된 게 있는데요. 자, 이어서 보자면 그 사람이 needs more and more of the substance to keep going. 자, keep going 하면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한 점점 더 많은 물질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substance 물질은요 중독성 있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글 기준으로 한다면 게임이겠죠. 됐죠? 그리고 the person, 그 사람은 becomes irritable and miserable. 어떻게 된답니까? 짜증을 내게 될 수 있고요. 비참해질 수 있대요. 뭐 한다면 they do not get more and more of the substance. 그 중독 물질을 점점 더 많은 중독 물질을 얻지 못한다면요. 됐나요? 이게 이제 바로
주된 두 가지 기준을 말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중독 행동을 정의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원한다는 점. 두 번째는 그거를 더 이제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사람이 짜증내고 비참하게 된다는 점. 됐어요? 이게 바로 중독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면서 중독 행동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게임에 대한 중독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지금 다 이제 어떤 뭐 이런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이런 웰빙에 있어서 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무슨 이제 도박의 비유가 되어 왔는데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정의가 내려진다는 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읽은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딱 요 정도로 그냥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요 내용부터가 이제 7-2 내용이거든요. 여기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이니까 또 같이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자, like most addictive behaviors. 대부분의 중독성 있는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pathological gaming. 자, 병리학적 게이밍은요, can stunt, 방해할 수 있답니다. players' social development. 자, 게이머의 사회성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박 제시 이후에 게임에 대한 중독 자체가 문제인데 중간에 중독에 대한 정의는 나왔어요. 근데 그 정의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에 대한 근거로서 이제 제시를 한 게 첫 번째가 사회적 발달을 방해한다는 거겠네요. 사회적 발달 방해. 물론 게임에 대한 중독이 문제라는 거는요, 위에서 말했던 이것도 사실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원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은 짜증내고 이제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 이것도 이제 사실은 중독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게임에 대한 중독으로 인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중독 그 자체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성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According to Case Baker. 자, 이 Case Baker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 중독은요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그가 go on to 동사 원형하면 계속해서 뭐뭐 하는 건데 그가 계속해서 이제 대절이라고 설명합니다. Children play 4 to 5 hours per day. 자,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요 have no time, 시간을 가지지 않는데요. 어떤 시간? For socializing, doing homework, work, playing sport. 사교적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숙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스포츠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즉 게임이 takes away from, 뺏어가 버려 normal social development를 일반적인 사회적 발달을 뺏어가 버린다. 즉 사회적 발달을 방해한다는 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어서 갑니다. 게임 addicts. 자, 게임 중독자들은 may also use the internet. 또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요. 뭐 하려고? To avoid facing problems in the real world. 현실 세계에서 문제에 직면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take a lie.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답니다. To deny. 부정하기 위해서요. The amount of time spent on the internet. 인터넷에 쏟은 그 시간의 양을 부정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어찌 보면은 그 게임 중독에 대한 두 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결국에는 현실 세계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피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첫 번째 말한 부분은 어찌 보면은요 사회적 발달을 방해한다는 것과 어찌 보면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서가 나왔으니까 일단 추가로 쓰겠습니다. 어떤 거다? 현실 세계에서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문제 회피 성향이 발현된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이제 그에 대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여기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이제 게임을 이제 너무 많이 하는 게 안 좋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딴 사람한테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이제 부모님이 되겠죠. 너 어제 게임 몇 시간이나 했어? 이러면은 실제로는 한 14시간 했는데 저 1시간밖에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책임 회피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사용 시간에 대한 거짓말이 되겠죠.
이렇게도 될 수 있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2번 내용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chronic video game players. 자, 만성적인 비디오 게이머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성적이라는 건 뭡니까? 만성이라는 거는 없어지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 걸 우리가 만성적이라고 하잖아요. 즉 항상 게임을 하는 사람들,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은요 또한 may struggle academically, 학업적으로 고군분투할 수도 있대요. as a result of their activity habits. 그들의 중독성 행동의 결과로 학업적으로 굉장히 분투할 수 있다. 학업적으로 분투할 수 있다는 것은 학업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나왔네요. 학업적 힘듦이 발생할 수 있다. 됐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이거에 대한 또 근거가 나오는데 왜 학업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가? 연구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대처리아를 발견했는데 Children who played video games for more than 2 hours a day. 하루에 2시간 이상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요 were 1.5 to 2 times. 자, 1.5에서 2배가량 likely to show. be likely to 하면은 뭐뭐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1.5에서 2배만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뭘 보여줘? Signs of attention issues라고 나와 있죠. 즉, 집중력 문제의 징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학업적 힘듦에 대한 부연 설명을 얘기한 건데요. 이 학업적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집중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력 저하. 됐죠? 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gamers frequently. 자, 게이머들은 자주 sacrifice time, 시간을 희생하는데 어떤 시간인가? Spend doing homework. 자, 숙제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희생하는 거죠.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로그인하기 위해서요. More hours of screen time. 그러니까 그 스크린 타임이라는 더 많은 시간에 로그인하기 위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로그인한다라는 식으로 좀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결국에는 게임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기 위해서 숙제 시간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집중력이 낮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숙제 시간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 이게 이제 부연 설명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학업적으로 힘듦이 발생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What experienced gamers are highly skilled multitaskers. experience 하면 경험이 있는 거니까 숙련된이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숙련된 게이머들은요 매우 숙련된 멀티태스커랍니다. 다중작업자인 반면에 they also, 그들은 또한 may be highly distracted, 아주 주의 산만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봐봐. 숙련된 멀티태스커라는 거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걸 우리가 바꿔 말하면 동시에 이것저것 한다는 거는 정신사나워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한다라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멀티태스커라는 게 물론 여기 Y절에서는 좋은 의미로서 쓰인 거긴 하지만 distracted라는 거는 이제 주의 산만하다는 거니까 사실 얘는 좀 좋게 표현한 버전이고 얘는 좀 나쁘게 표현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distracted라는 건 앞에서 말했던 집중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앞에서 말한 이 집중력의 이제 집중력 문제의 징후를 보인다고 했죠. 여기서 attention issues라고 나왔죠. 이 집중력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여기로 이어지는 거죠. 됐어요? distracted로. 주의 산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산만하게 된다는 건 결국 뭐다? 집중력이 저하된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lack of ability,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 To focus deeply on a topic. 또 나왔잖아. 깊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장기간 동안에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하나에 대해서 집중은 잘 못한다는 거야. 다중 작업은 잘 돼.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거는 잘 돼. 근데 뭔가 하나를 진득하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국영수과사를 한 방에 동시에 할 수 있나? 아니잖아요. 한 과목을 진득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거 아니야. 게임 중독자들은. 그러니까 학업적인 힘듦이 생긴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7-3 내용인 것 같네요. Many addicted gamers. 바로 갑니다. 자, 많은 중독된 게이머들 또한 뭘 겪냐면요. Several physical symptoms as well. 또한
심각한 신체적 증상을 겪는답니다. 신체적 증상. 자, 그러면은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위에다가 쓸게요. 여기 좀 지우고. 자, 또 게임 중독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신체적 증상이랍니다. 심각한 신체적 증상. 자, 그러면 또 신체적 증상은 뭐가 있는지 한번 이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요번 그 7-3의 주된 내용은 요 내용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연구가 associate 나오면 associate A with B거든요. 그래서 A를 B와 연관시키다는 뜻인데 연구들은요 과도한 컴퓨터 시간을 뭐로 연관짓냐면 poor eating habits, 그러니까 불량한 식습관, 그리고 lessened physical activity, 감소된 신체적 활동, 그리고 behavioral issues, 행동적인 문제, 이런 거랑 연관을 짓는답니다. 그렇죠? 아니 이제 게임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와서 밥 먹으러 해도 밥 안 먹고요. 그렇죠? 대충 막 라면 같은 걸로 때우고 막 이러잖아. 그리고 컴퓨터만 하고 있으면 당연히 신체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겠죠. 행동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보자면 pathological game players. 자, 병적인 게임 플레이어들은요 may experience,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심각한 신체적 증상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죠. depression, 우울증, moodiness, 변덕, anxiety, 불안감, sudden weight loss or gain,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또는 증가, 그리고 changes in sleeping patterns or habits. 자, 그러면 수면 패턴이나 습관에 있어서의 변화, migraine headaches, 뭐 편두통, 그리고 carpal tunnel syndrome, 이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랍니다. 사실은 이 지문을 읽으면서요 좀 많이 찔리네요. 많이 찔려. 아까 몇 시간 이상 했어? 2시간 이상? 하루에 2시간 이상 한 애들이 뭐 집중 못했다? 2시간이었냐 아까? 제가 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남학생들처럼요 저도 이제 워낙 옛날에 게임을 좋아했어갖고 20대 초반 때 게임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다니라는 대학교는 안 다니고 맨날 PC방 가서 게임만 했었는데요. 그 PC방 그 이제 방배동에 모 PC방이 있는데 제가 VVVIP였어요. 그 PC방에. 그 되게 웃긴 게 너무 수업만 해서 좀 지루하니까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 PC방의 이제 사장님 그리고 뭐 알바생들이랑 다 친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접을 받았냐면 일단 첫 번째 PC방에 제 전용석이 따로 있었어요. 아무도 거기 못 앉아요. 나만 앉을 수 있어. 근데 거기가 이제 어떤 자리냐면요, 커플석이에요. 커플석이라서 이렇게 쇼파로 돼 있었거든요. 그럼 컴퓨터가 2대잖아. 근데 그 2자리는 일반 손님은 못 앉아요. 일단 제 전용 자리. 그래서 저는 가면 항상 4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하루에 제가 한 번씩은요 라면이 공짜였어요. 저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커피나 마실 거가 무한 리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제가 PC방에서 밤샘을 많이 했거든요. 맨날 밤새서 게임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이제 졸리면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있고 자요. 그럼 자면은 그 알바가 됐든 사장님이 됐든 와갖고 모포를 덮어줘요. 모포를 덮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컴퓨터 켜져 있으면 계속 시간이 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일시정지를 해줘요. 시간이 안 가도. 뭐 이 정도?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친한 그 알바 형이 1년 동안 내가 PC방비 낸 거를 이제 계산을 해봤대요. 계산을 했는데 440만 원이나 나왔어요. 1년 동안 내가 PC방에 쓴 돈이. 내가 1위였어요. 1위 440만 원. 2위가 내 친구예요. 2위가 270만 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친구는요 PC방에서 이 쓴 돈에서 식비 있죠. 뭐 빵 사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식비만 100만 원 나왔어요. 저는 식비가 한 10만 원 나왔나? 그러니까 이 430만 원이 다 게임이야, 다 게임. 이랬었습니다. 아무튼간. 네. 그래갖고 그때 제가 집에 안 들어가고 PC방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시간이 53시간. 네. 그게 아직도 여기 핸드폰에 그 형이 보내줬어요. 그거 캡처해갖고 이게 너라는 미안해 욕할 뻔했다. 이게 너라는 놈이다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캡처해갖고 보낸 거야. 그래서 52시간 29분이었나?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딱 네. 그렇게 있었어요. 저도 이제 워낙 게임에 미쳐서 살아서 그래서 이 글을 보다 보니까 내가 그랬었나? 내가 이런 게 있었나? 저는 딱히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거든요. 터널 증후군은 있어요. 터널 증후군은.
근데 터널 증후군은 게임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판서 때문에 생겼어요. 판서 때문에 글씨 쓰는 것 때문에 여기 오른손 터널 증후군이 있어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체중의 증가 감소 이거는요 게임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결혼 때문에 생겼어요. 결혼 때문에 갑작스러운 체중의 증가가 생겼어요. 저는 나머지는 뭐 수면 패턴 이거는 인정. 이건 인정. 왜냐면은 이제 아침에 자고 이제 밤에 일어나니까. 편두통이 게임 때문에 생긴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간 뭐 넘어갈게요. 네. 찔리네요. 내가 겪었던 얘기를 마치 일기로 보는 것 같아서 좀 찔리네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In addition. 게다가 A study published in the journal Injury Prevention. 자, Injury Prevention이라는 그 저널에서 발표된 한 연구가 있답니다. 그게 링크가 나왔는데요. 이 링크는 아까 위에 나왔던 associate랑 똑같은 단어거든. 그래서 link A with B야. 똑같이 A를 B와 연관짓다라는 겁니다. 인터넷 중독을 뭐로 연관짓냐면 elevated levels of self-inflicted injuries로 연관을 짓는답니다. 여기서 inflict라는 게 뭔가를 가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self-inflicted니까 이제 스스로에게 가해진 거니까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하는. 알겠죠? 그래서 증가된 높여진 수준의 어떤 자해 부상이 되는 겁니다. such as 예를 들면은 pulling their own hair 뭐 자신의 머리카락을 뭐 이렇게 뜯는다던가 아니면은 hitting 때린다던가 pinching 꼬집는다던가 아니면은 burning themselves 뭐 화상을 입힌다던가 이건 근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저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니 내 몸 소중한데 왜 내가 탈모 올리고 있어? 머리카락 왜 뽑아? 아니 나를 왜 때려? 왜 꼬집어? 아니 화상을 왜? 이건 너무 극단적. 에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안 그랬습니다. 네. 자 이어서 볼게요. 이상한 사람이네 이거 글 쓴 사람. 자 이 연구에 따르면 teens 자 10대들인데 who are moderately addicted to the internet 자 인터넷에 적당히 중독된 10대들이래요. 적당히 중독됐다는 것도 되게 웃기네요. 네. 자 아무튼간 적당히 중독된 10대들은요 were 2.4 times more 자 2.4배만큼 더 likely to 또 나왔죠?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다 have self-injured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자해할 가능성이 2.4배가 더 높았대요. In the past 6 months 자 지난 6개월 동안요. Then those with normal internet habits 자 일반적인 인터넷 습관을 가진 10대들보다요. 됐어? 그러니까 중독된 애들이 자해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걸 이제 실제 연구로서 결과로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자해는 좀 심했네요. 아닙니다. 자해 안 합니다. 자, teens who were severely addicted to the internet 자 그러면 인터넷에 심하게 중독된 10대들이래요. 이번엔 적당히가 아니래. 자 얘네들은요 were nearly 5 times as likely to injure themselves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상시킬 가능성이 거의 5배였답니다. 5배. 여기 글 기준으로 하자면 일단은 저는 아마도 심하게 중독되는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 맨날 게임만 하고 살았으니까 자해할 가능성이 5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간 심각한 신체적 증상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이제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두 번째는 자체적인 요인이 되는 거네요. 외부적인 요인이 아까 말했던 뭐 터널 증후군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게임을 많이 하니까 신체적으로 신체 활동을 많이 안 하니까 그래서 신체적 손상이 일어난다는 거. 두 번째는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해를 한대요. 네 아무튼 자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측면 때문에 신체적 증상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more and more children and young adults 점점 더 많은 아이들과 젊은 성인들이요. 이게 본문에서 오타난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finding이라고 나오는데 finding이 아니라 finding이거든요. 아무리 보더라도 finding이야 finding. 아무튼간. 자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과 젊은 성인들이 finding 발견하고 있대요. themselves 자기 자신이 이런 상황이 처해 있다는 거죠. 됐죠? In the grieveable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뭐에 시달리는이라는 뜻이야. 단어장에도 제가 써줬어요. 자, 그래서 뭐에 시달리는 거냐? This crippling addiction. 자, 이런 심각한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기 자신이 이런 거라는 걸 발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식은 하고 있다는 거죠. 됐어요? 이런 게 이제 내용일치로 내기가 좋다는 겁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중독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다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거야. 깨닫고 있는 거예요. Some studies. 자, 몇몇 연구가 estimate, 추정하는데요. 대절 이하를요. 자, 10 to 15% of gamers.
자, 10에서 15%의 게이머들이 show signs of addiction, 중독의 징후를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답니다. 자, 이어서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사실 이제 뭐랄까 여기 more and more부터 지금 이제 또 문단이 나뉘었거든요. 똑같은 7-3 내용이긴 한데 문단이 나뉘었어요. 여기부터. 그러니까 이 앞문장까지는 이제 심각한 신체적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여기서부터는 통계적인 거를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다기보다는요. 이만큼 이제 실컷 문제점 얘기했어. 5번까지. 그럼 이제부터는 이 중독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이제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깨닫고 있고요. 10에서 15%만큼 게임하는 사람이 중독 증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어서 갑니다. American Based Survey. 자, 한 미국 기반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여기 이 사람에 의해서 수행됐답니다. 어쨌든 저 서베이가 found 뭐를 알아냈는가? 대처리알 알아냈는데 8.5%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 8살에서 18살 정도 나이랍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는 8에서 18살 정도의 나이에 그 미국 미국 젊은이들의 8.5%가 show multiple signs, 다양한 징후들을 보여준다고요. 뭐와 관련된 행동적 중독에 대한 그런 다양한 징후를 보여준다라고 통계적인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근거 나왔고요. 이제부터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 제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계 자료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게임 중독자에 대한 통계 자료를 말하는 거죠. 게임 중독자에 대한 통계 자료. This adds up. 자, 이것은 더한다는데요. To more than 3 million gamers. 자, 300만 명 이상의 게이머에다가 수를 더한답니다. 어떤 게이머가? Who experience the symptoms of addiction. 그러니까 중독 증상을 경험하는 300만 명 이상의 게이머에다가 그 수를 더한답니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또 계속해서 통계, 연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A study. Second 2006 study. 자, 두 번째 2006년 연구는 또 뭘 보도했는가? 대처리얼을 보도했는데 비디오 게임 addiction. 자, 비디오 게임 중독이 made even more severe in Asia. 자, 그래서 아시아에서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다랍니다. 여기서는 일종의 with 분사 구문으로 니네가 보면 되는데 with 뒤에 지금 요 부분이 명사가 되는 거야. 이 명사를 수식하는 게 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뒤에 ing하고 나와 있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with 분사 구문이 with 명사에 ing가 나올 수도 있고 pp가 나올 수도 있고 전명구가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 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 설명하고 끝내야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두 문장에 얘네가 다 나와 있어요. pp형 빼고 이 세 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시면요. 여기 with 나와 있죠. 명사 나와 있고요. 여기 exhibiting, ing형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at risk, 전명구 나와 있죠.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또 나와 있죠. with 나와 있고요. 명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vulnerable to, 형용사 구가 나와 있습니다. 됐죠? 이 세 가지 패턴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해석할 때는 별로 없어요. with는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한 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뭔가를 가진 상태로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이 명사는 의미상의 주어처럼 은는이가 붙여 해석하면 돼요. ing는 뭔가를 하는 거죠. pp는 뭔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명구나 형용사구는 당연히 어떤 전치사를 쓰느냐, 어떤 형용사를 쓰느냐 뭐 이거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뭐야?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둘 다. 됐나요? 그럼 이거에 대입해서 해석을 해보면 12.6%의 그 남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9살에서 39살 사이의 나이랍니다. 우리 다 포함되네요. 이 정도 나이에 12.6%의 한국인들이 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됐어? 그리고 또는 at risk, 어떤 상태에 있으면서 위험에 처한 상태에 있으면서 됐어요? 어떤 상태예요? 어떤 위험이야? 중독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중독이 되고 있는 위험. 그래서 이런 상태에 처해 있으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에서 특히나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거를 한 2006년에 스터디가 보고를 했답니다. 2006년이면 제가 고3 때거든요. 그때 보고를 했다라는 거는 그 전에 조사를 했다는 거고 내가 아마 한 고1, 2 때 조사를 했겠죠? 그때 오지게 게임했지. 저도 이 12.6% 중 한 명일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 이제 다음 문장부터가 이제 7-4인데요. 7-4가 얼마 안 돼요.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저 마무리를 좀 하고 진도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진도 끝나면요? 할 거 겁나 많아요. 진도 끝나면은 이제 저기 뭐야? 일단 우리 테스트도 봐야 되고요. 제가 만든 시험지, 그러니까 실제 시험처럼 해갖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동안 질문 못 받은 것도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니네 지금까지 한 워크북이나 어떤 테스트나 이런 거 제대로 했는지 내가 검사도 해야 되고, 할 거 겁나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생들 했어.